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책을 펼치자마자 유발 하라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21세기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예요. 자본주의가 과학기술과 만나면서 빅데이터가 자유로운 시장을 없애고 사람들을 상품화할 수 있어요. 이런 말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일상 데이터가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권력으로 변하는 세상.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미래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 책은 그런 충격적인 통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제 이 책의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따라가 볼게요. 책은 NHK 다큐멘터리 욕망의 자본주의 2019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마루야마 슈니치와 NHK 제작팀이 세계 석학 5분을 인터뷰한 내용을 엮었어요. 각 챕터가 한 분의 석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유발 하라리 선생님의 현대 자본주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가예요. 여기서 하라리 선생님은 자본주의가 종교처럼 된 세상을 설명해요. 예를 들어 20세기에는 분산형 시스템인 자본주의가 중앙 집중형 공산주의를 이겼지만 21세기에는 AI와 빅데이터 덕분에 중앙 집중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중국처럼 감시 체계가 강한 나라에서 DNA 데이터를 모아 맞춤형 의료 알고리즘을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 할 거라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더 쌓여 권력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챕터는 스콧 갤러웨이 선생님의 거대 디지털 기업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예요. 갤러웨이 선생님은 GAFA, 즉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예를 들어 애플은 섹스처럼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한다고 해요. 아이폰을 사는 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구글은 시처럼 검색을 통해 은총을 내린다고 비유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파괴하고 세금을 피하며 독점을 강화한다고 지적해요. AT&T가 분할된 후 경제가 성장한 예를 들어 GAFA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세 번째 챕터는 찰스 호스킨슨 선생님의 암호화폐는 어떻게 잠들어 있는 불을 깨우는가예요. 호스킨슨 선생님은 암호화폐의 긍정적 잠재력을 강조해요. 전 세계 30억 명이 금융 시스템에 접근 못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그들을 시장에 참여하게 해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모나리자 그림의 보험을 토큰화해서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예술품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중개자 없이 공정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예를 들어 설명해요. 네 번째 챕터는 장 티롤 선생님의 좋은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예요. 티롤 선생님은 시장 실패를 정부 규제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요. 암호화폐의 경우 돈 세탁이나 가격 거품 같은 문제를 예로 들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승자 독식 구조에서 신규 진입자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존 롤스의 무지의 벨 이론을 인용해 공정한 분배를 주장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모른 채 분배를 결정하면 평등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챕터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선생님의 탈진실의 시대에 가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예요. 가브리엘 선생님은 포스트 마이너스 트루스 시대를 경고해요.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가 퍼지며 저널리즘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SNS가 감정을 우선시해 사실을 왜곡한다고 해요. 자연주의가 세상을 수학 모델로만 보는 게 인간 자유를 해친다는 철학적 비판을 해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전체를 감싸며 자본주의의 미래를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결론지어요. 이렇게 각 석학의 관점이 연결되어 미래를 그려내요. 이제 책의 핵심 주요 메시지를 정리해볼게요. 첫
첫째, 데이터가 미래의 핵심 자산이라는 거예요. 하라리 선생님처럼 빅데이터가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둘째, 디지털 거대 기업의 독점이 문제라는 점이에요. 갤러웨이 선생님은 GAFA가 혁신을 막고 불평등을 키운다고 해요. 셋째,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위험이에요. 호스킨슨 선생님은 민주화 도구로 보지만 티롤 선생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요. 넷째,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의 중요성이에요. 티롤 선생님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나와요. 다섯째, 탈진실 시대의 가치 위기예요. 가브리엘 선생님은 사실 기반 지식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강조해요.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기술과 만나 대전환을 맞이하지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정말 많아요. 먼저 개인적으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의 클릭 하나가 권력으로 변할 수 있으니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해요. 둘째, 기업 독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느껴요. 한국에서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셋째, 암호화폐를 단순 투자로 보지 말고 금융 포용 도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넷째,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경제 정책의 역할이에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해요. 다섯째,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SNS 시대에 사실 확인이 필수예요. 전체적으로 기술 발전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지만 정치적 선택으로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을 줘요. 현재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점에서 이 책은 방향타 역할을 해줘요. 예를 들어 최근 챗GPT 같은 AI가 등장하면서 하라리 선생님의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보면 호스킨슨과 티롤 선생님의 의견이 균형을 맞춰줘요. 이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많은 리뷰를 보니 공통적으로 석학들의 다양한 관점이 신선하다고 해요. 한 블로거는 제목이 자극적이지만 현대 자본주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 재미있었어요. 라고 썼어요. 유발 하라리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다는 분이 많아요. 빅데이터가 자유시장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라고 느꼈대요. 스콧 갤러웨이의 GAFA 비판에 공감하는 리뷰도 있어요. 구글이 신이라는 비유가 재미있고 독점 문제를 실감했어요. 라고 해요. 찰스 호스킨슨의 암호화폐 긍정론에 대해선 미래 금융의 가능성을 봤지만 너무 낙관적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장 티롤의 규제 강조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평가됐어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탈진실 경고는 SNS 시대에 딱 맞는 이야기라고 느꼈대요. 전체적으로 책이 인터뷰 형식이라 읽기 쉽지만 깊이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각 석학의 책을 더 읽고 싶게 만들었어요. 라는 긍정적 피드백도 많아요. 한 리뷰어는 팬데믹 시대에 다시 읽으니 더 공감돼요. 라고 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찰이 위로가 됐대요. 또 다른 분은 자본주의를 재고하게 해줬어요. 부의 미래가 정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느꼈어요. 철학적 부분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추천하는 분위기예요.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자본의 교차점에서 인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니면 미래의 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유발 하라리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강렬해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과학과 결합하는지 구체적인 예로 소련의 중앙계획 경제가 실패한 이유를 들어요.
분산된 시장이 더 나았지만 이제 AI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개인화된 치료를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요. 중국 정부가 국민 데이터를 모아 최고의 알고리즘을 만들면 서구 국가들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부분 읽으면서 프라이버시 vs 편의의 딜레마를 느꼈어요. 스콧 갤러웨이 챕터에서는 GAFA의 성공 비결을 인간 욕구에 연결지어요. 구글은 호기심, 애플은 지휘 욕구, 페이스북은 연결 욕구, 아마존은 소비 욕구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애플의 고가 정책이 섹스 어필처럼 작동한다고 예시 들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과 정부 보조금을 착취한다고 비판해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파괴라는 데이터도 제시해요. 찰스 호스킨스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농부가 암호화폐로 직접 거래하면 중개 수수료 없이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토큰화로 부동산이나 예술품을 분할 소유하는 미래를 그려요. 하지만 장 티롤은 반대해요. 암호화폐가 신요리치 화폐 발행 이익을 정부에서 빼앗아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해요. 돈 세탁 사례를 들어 규제 필요성을 설명해요. 무지의 벨 이론으로 부의 제품배를 제안해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포스트 마이너스 트루스에서 저널리즘의 위기를 말해요. 트럼프 당선처럼 감정적 뉴스가 사실을 이기는 예를 들어요. 자연주의 비판으로 AI가 인간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해요. 이 메시지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데이터 독점이 GAFA를 키우고 암호화폐가 대안이 되지만 규제가 필요하고 탈진식이 사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시사점으로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독점 문제가 비슷해요. 암호화폐 규제 논란이 책 내용과 맞물려요. AI 윤리도 중요한데 책이 가이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더 자세히 보면 한 리뷰어는 하라리의 중앙 집중 예측이 무서웠지만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또 갤러웨이의 기업 비판이 통쾌했어요. 분할 제한이 설득력 있어요. 라는 의견도 있어요. 호스킨슨 부분에서 암호화폐가 미래지만 위험도 알게 됐어요. 라고 느꼈대요. 티롤의 경제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라는 평이에요. 가브리엘의 철학이 생각의 폭을 넓혀줬어요. 라고 해요. 아쉬움으로는 예측이 덜 구체적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기시대의 필독서로 추천해요.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를 새롭게 보게 돼요. 기술이 부를 재편하지만 인간의 선택이 핵심이에요. 더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라리 선생님은 20세기 자본주의의 승리를 역사적으로 분석해요. 산업혁명부터 시작해 시장이 정보를 분산 처리한 덕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알고리즘이 더 똑똑해지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갤러웨이는 GAFA의 세금 회피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요. 아마존이 창고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이야기예요. 호스킨스는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설명해요. 티롤은 게임 이론으로 시장 설계를 말해요. 가브리엘은 페이크 뉴스 확산 메커니즘을 분석해요. 이런 세부 사항이 책을 풍부하게 해요. 시사점으로 교육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해요. 정치에서 규제 법안을 논의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투자에서 암호화폐를 신중히 봐야 해요. 리뷰들 보니 많은 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게 됐어요. 라고 느껴요. 한 분은 석학들의 대화가 영화처럼 생생해요. 라고 했어요. 또 자본주의 비판이 신선했어요. 종교 비유가 인상적. 이라는 느낌이에요. 책이 짧아서 아쉽지만 입문서로 좋대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책 읽고 싶어지셨나요? 의견 공유해주세요. 책의 프롤로그에서 자본주의가 욕망을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시작해요. 에필로그에서는 석학들의 의견을 종합해
미래는 열려 있다고 결론 지어요. 구체적 줄거리로 하라리 챕터에서 러다이트 운동을 언급해요. 기계가 일자리를 뺐지만 지켜야 할 건 인간이라고 해요. 갤러웨이는 대학 부상화 제안을 해요. GAFA가 학비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호스킨스는 하이에크 화폐를 인용해 민간 통화 주장을 해요. 티롤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예로 들어요. 가브리엘은 새 리얼리즘 철학을 소개해요. 핵심 메시지 다시기술 마이너스 자본 결합의 위험과 기회. 시사점 글로벌 불평등 해소, 규제 강화, 사실 기반 사회. 리뷰에서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읽음이 더 와닿아요. 라는 게 많아요. 팬데믹이 데이터 의존을 높였으니까요. 또 젊은이들에게 추천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미래 준비에 좋대요. 이 책이 2020년에 출간됐지만 2025년 지금도 유효해요. AI 발전으로 더 그렇죠. 여러분, 데이터 소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호화폐 투자해보신 분 의견도 궁금해요. 함께 토론해봐요.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예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저자죠. 책에서 문명사 관점으로 자본주의를 봐요. 스콧 갤러웨이는 미국 경영학 교수예요. 플랫폼 제국책으로 유명해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예요. 찰스 호스킨스는 수학자이자 크립토 개발자예요.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만들었어요. 장 티롤은 프랑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산업조직론 전문이에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독일 젊은 철학자예요. 새실제론 주창자예요. 이분들의 배경의 의견을 더 설득력 있게 해요. 리뷰 하나 더 제목이 과장됐지만 내용은 알차요. GAFA 비판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암호화폐 부분이 희망적이었어요. 탈진실 챕터가 무서웠어요. 많은 분들이 균형 잡힌 관점을 높이 사요. 이 책 읽고 나니 미래가 두렵지만 흥미로워요. 또한 책에서 흥미로운 예로 호스킨슨이 3억 명 금융 소외자를 언급해요. 암호화폐가 그들을 연결한다고 해요. 티롤은 크립토의 가격 불안정을 비판해요. 가브리엘은 인터넷 노동이 저널리즘을 죽인다고 해요. 이런 세부가 책의 매력이에요. 시사점으로 한국의 디지털 법안에 반영할 수 있어요. 다른 느낌 석학 인터뷰가 생생해요. 자본주의 재고 기회. 미래 예측이 아니라 진단책. 이 책의 매력은 각 석학의 관점이 다르지만 하나의 주제를 향해 모인다는 거예요. 하라리의 역사적 시각, 갤러웨이의 비즈니스 분석, 호스킨슨의 기술 낙관, 티롤의 경제 균형, 가브리엘의 철학적 깊이. 이 조합이 책을 특별하게 해요. 예를 들어 하라리와 갤러웨이가 데이터 독점을 공유하지만 접근이 달라요. 호스킨슨과 티롤이 암호화폐를 반대 각도에서 봐요. 이런 대비가 생각을 자극해요. 시사점 추가로 기업가들은 이 책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일반 독자들은 일상에서 기술을 어떻게 볼지 깨달아요. 리뷰에서 읽기 쉽고 생각거리 많아요. 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각 챕터가 독립적이지만 연결돼 있어요. 라고도 해요. 아쉬움으로는 일본 NHK 관점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글로벌 주제라 상관없대요. 이 책을 읽은 후 저는 데이터 사용 습관을 바꿨어요. 하라리 선생님은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소비자를 예측하는 걸 예로 들어요. 이게 권력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갤러웨이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을 언급해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처럼요. 호스킨스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명해요. 티롤은 독점 시장의 수학 모델을 간단히 풀어요. 가브리엘은 트위터현 X의 알고리즘 편향을 비판해요. 이런 실생활 예가 책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요. 시사점으로 2025년 현재 메타버스나 웹 3.0 트렌드와 연결돼요. 이 책이 그 기반을 설명해주죠. 리뷰 추가 경제학 입문으로 좋았어요. 철학 부분이 신선해요.
기술 변화에 대한 경고서. 많은 분들이 제독 의향을 밝혔어요. 이 책이 주는 에너지가 커요. 이 책의 제목 초예측은 석학들의 예측을 의미해요. 하지만 단순 예측이 아니라 가능성을 제시해요. 프롤로그에서 자본주의의 진화를 역사로 풀어요. 에필로그에서 희망을 강조해요. 각 챕터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모든 챕터에 등장해요. 이 통합성이 강점이에요. 시사점으로 교육 시스템 변화 필요성을 느껴요. 아이들에게 AI 윤리를 가르쳐야 해요. 리뷰에서 가족과 토론하기 좋았어요. 라는 말도 있어요.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이런 피드백이 책의 가치를 증명해요. 자,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물을게요. 이 글 읽고 책에 관심 생기셨나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의견 들려주세요.